책과 우연들. 김초엽 작가의 첫 에세이. 떠나온 골목의 책방. 대학원 졸업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겨울날, 연구실 사수 언니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을 밟지 않기로 결정해서 석사 취득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기숙사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포항에서의 대학원 생활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드디어 떠난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그래도 정들었던 사람들을 이제 못 본다니 홀가분한 마음 가운데 조금은 미련이 남았다. 특히 사수 언니는 대학원에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었고 포항을 떠나는 것은 좋았지만 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아쉽게 느껴졌다. 언니는 문득 근처에 있다는 작은 책방 얘기를 꺼냈다. 나는 괜히 아는 척을 했다. 맞아요. 그 책방 진짜 좋아요. 우리 지금 가봐요, 언니. 나는 그 책방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직접 가본 적은 두어 번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 학부 졸업학기를 지나고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나는 침잠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잘 풀리지 않은 연구와 불투명한 미래에 관해서 온종일 생각했다. 그런데 침체기를 어찌저찌 힘겹게 지나와 전부 이곳에 놓고 떠날 준비까지 다 해둔 상태에서야 그 책방을 다시 떠올린 것이다. 골목을 지나 투명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골목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책을 읽는 사람들, 서가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들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소곤 이야기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찬찬히 서가를 둘러보았다. 뒤늦은 아쉬움이 조금씩 밀려들었다. 왜 가장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때에 이곳을 찾지 않았을까? 그때야말로 나에게 책들, 다른 차원의 것들이 필요했는데. 언니와 나는 서가 앞에서 책들을 한참 뒤적였다. 나는 언니에게 몇 년 전에 읽었던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열렬히 추천했다. 언니는 그 책을, 나는 에세이 한 권을 사서 나왔다. 책을 품에 안고 책방 문을 열고 나오자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지겹기만 하던 도시에서 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을 마지막이야 발견한 채 그곳을 떠났다. 좋은 것들을 천천히 느리게 알아간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들은 채도 않다가 직접 겪어본 다음에 난 왜 이제 알았지? 진작 말해주지.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포항을 떠나기 직전에 들여다보게 된 책방도, 작은 책방에서 우연히 책을 만나는 기쁨 같은 것도 그렇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취향이 무척 확고한 독자이며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점은 이미 구입하기로 결정한 책을 사서 오는 곳이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취향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내 세계를 좁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빙글빙글 맴돌며 익숙한 즐거움을 찾았다. 작은 책방을 찾으며 느낀 것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보내려면 나는 소설만 읽을 거야 하는 고집센 독자의 자세를 조금 접어줘야 한다.
어쩌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세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아주 약간 열어놓는 것. 그것은 소설가로 살아가고 싶은 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였다. 좋아하는 세계를 자꾸 의식적으로 넓혀나가지 않으면 소설도 내가 편애하는 자그마한 세계에 갇히고 말 테니까. 우연한 책들과의 만남을 조금 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일상에 소박한 즐거움이 하나 늘었다. 일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 날이면 꼭 그 지역의 책방을 찾아본다. 행사나 미팅, 인터뷰가 아예 책방에서 잡히는 일도 많은데 그럴 때면 일찍 도착해 서가를 살핀다. 대체로 나는 그 책방에서 이곳이 아니었다면 사지 않았을 책을 발견해낸다. 좋은 책방, 큐레이션이 뛰어난 책방을 판별하는 기준도 그렇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존재를 몰랐을 책이 얼마나 진열되어 있는지를 본다. 그렇게 책을 사들고 나오면 늘 그렇듯 어떤 독서는 성공적이고 어떤 독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책들은 언제나 우연성을 가득 품고 있어서 나의 좁은 세계에 작고 큰 균열을 낸다.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산 책을 다 읽고 오는 것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 그곳의 풍경과 공기와 냄새와 소리, 그리고 책이 하나의 감각 묶음이 되어 기억의 서가에 꽂히는 것이다. 그것이 좋아서 일부러 여행 갈 때마다 한 권의 책을 꼭 다 읽고 오려고 한다. 어떤 책들이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세계로 이끈다면 책방은 그 우연한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좀 더 많은 책이 그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도달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닌 닫힌 세계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조금 말랑하고 유연해질 것이다. 어쩌면 그냥 그런 우연한 충돌을 일상에 더해가는 것만으로 충분할지도. 다행히도 포항의 그 책방에는 또다시 들릴 기회가 있었다. 북토크를 한 적도 있고 그냥 친구를 만난 적도 있다. 어느 겨울에는 포항에서 도서관 강연 일정을 마치고 친구와 책방에서 만났다. 한참 대화가 이어지다가 잠시 숨을 돌릴 때 홍차를 마시던 친구의 어깨너머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기 있다! 내가 찾던 책! 그건 말레이시아 여행 에세이였다. 그때 나는 말레이시아를 배경으로 장편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가볼 수가 없어 대신 책을 찾아보고 있었다. 가이드북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공기가 느껴지는 에세이를 찾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런 책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노란 책등이 눈에 띈 것이다. 잘난잘난 말레이시아 라는 제목부터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목차와 본문 몇 장을 살펴보니 바로 내가 찾던 종류의 책이었다. 황당해하는 친구에게 기쁜 표정으로 책을 들어보였다. 어떻게 딱 여기서 이 책을 마주쳤을까? 책방의 우연성에 힘입어 발견했던 그 책은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나는 가보지도 않은 말레이시아 거리의 공기와 숲 냄새를 상상하며 프린 빌리지에 푹 빠져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책과의 만남은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아주 우연하게. 그때 그 책방에 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책방과 느슨히 연결되어 있다.